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야, 저기가 어디예요? 저기가 네. 대법원 아닙니까? 중앙이야. 저기가 일반적인 중앙지방법원. 사람들은 저 네. 건물이 매우 크다 보니까 네. 대법원으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그쵸. 실제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죠. 오늘 예, 예. 오늘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오늘 체포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나가서 네. 시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 주변의 분들도 많이 나가서 시위를 하셨고 지금 제가 아는 그게 분은 뭐 체포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시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나와봤어요. 여러분들의 그죠? 이제 마음에 공감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근데 부득이하게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주머니 좀 추워. 넣고 하겠습니다. 너 춥냐? 뺄까요? 네. 네. 사람들이 다 지금 걱정하는 게 네. 경제가 지금 아작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지금 경제가- 한남동만 해도 그치. 한남동의 경제가 오늘 아작이 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해도 그것뿐만 아니라 어. 뭐 경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시행되는 거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어떤 정책이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되느냐 논의하는 거 그런 게 다 지금 올스탑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산업계 보면 그러니까요.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지금 자빠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 롯데그룹만 자빠진 게 아니라 건설사도 지금 어. 굴주의 건설사가 지금 뭐 60억 채무를 못 그쵸. 갚아가지고 자빠졌다고 하는데 네. 지금 오늘은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체포가 됐으니까 음. 체포의 이제 적절성 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초반에 간단히 말씀 나누고 네.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 과연 발부될 것인가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보니까 네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즘 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거기서 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러다가 점점 더 나라만 개판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한쪽은 탄핵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음. 한쪽에서는 뭐 계엄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음. 있으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이제 폭망했는데 사실 서로 체포 다 못한 거지 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또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도 그렇죠. 있지 않겠어요? 네, 네. 체포영장 발부는 뭐 적법한가요? 어때요? 이게 사실 지난번 우리 영상에서도 문제가 됐는데 네. 뭐 이게 과연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냐 그렇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제 어쨌든 윤석열은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 나는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네네.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체포에 임하겠다 그래서- 이런 소리였는데 이것도 사실 개소리지. 왜요? 아니 내 입장이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네. 지금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난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근데 근데 만약에 대승적으로 해준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근데 소리죠. 뭐 대승적인 건 아니지 그거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체포에 응하지 않으면 뭐 경호처 직원들과 이제 뭐 공수처 직원들 간에 이제 위헌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이쯤에서는 내가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진정에 나가든가. 문제가 커지겠다. 그럼 진정에 나가든가. 아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나갈 지금- 이유가 없는 아니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네, 명인 네. 한남동에 제가 아는 업장 대표님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잖아요. 그 양반 지금 윤석열 체포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맨날 시위하고 경찰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업장도 운영 못 하는데 네, 네. 대통령이 그런 양반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살려? 뭐 진작 체포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다 문제다 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형사 사건을 너무 많이 진행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또 체포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가 되면 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얼마나 방어권을 침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그렇다고 이제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도 이제 뭐 대통령 이전에 한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서 피의자 입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은 구속영장 발부해서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당연히 그냥 계획 짤 거 전부 다 짜고 네. 나가려고 생각하지 막바로 뭐 몇 주 전에 그냥 나가가지고 체포되고 구속됐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윤석열 입장에서 얼마나 그래서 그 방어권이 사실 활발하게 그래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다고 저는 알았어 생각이 임마 들어요. 알았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거죠. 우리가 지금 체포돼서 나가는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변호인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만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탄핵이 좀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국면을 생각해서라도 맞아요, 그것도 있죠. 이재명의 뭐 재판 그리고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재판 그리고 본인의 내란죄 형사사건의 재판 네. 관련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좀 벌긴 사건을 했어요. 진행하는 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게 맞아요. 정치적인 목적에서라도 실제로 이게 네.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완전 쭉 쪼그라들었던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런 거 그게- 보면 네. 꽤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아.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은 토론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분 동안 한번 토론을 해볼게요. 네.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부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구속영장의 근원적인 목적이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주거가 분명한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수사와 재판에 네. 성실하게 임할 것인가를 네. 가지고 판단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출국 금지도 다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밀항을 해서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나라에 있을 거예요. 거주지도 분명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 공판 단계가 되면은 공판에 협조할 수가 없는 거고. 파란당이 얘기하는 것만큼 이 사람이 내란 수기가 분명하면 증거도 지금 만인 앞에서 모든 게 다 낱낱이 밝혀진 상황인데 인멸할 증거도 없을 거고, 구속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송 변호사님 입장에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이게 사실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따져보면 네네. 어쨌든 지금 내란죄, 네네.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네네. 내란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형사법에서도 굉장히 중한 죄란 말이에요. 네네. 사실 사형도 가능한 네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일반적인 구성의 필요성과 더해서 네네. 범죄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네네. 송 변호사님 입장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게다가 지금 뭐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다 타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지금 이대로 가면 구속영장은 나올 것 같다. 구속영장에 그럼 어이구 이거 어디야? 여기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아니 이게 네네. 그 바깥에서 촬영을 하니까 네네. 아이폰이 응. 추위에 약하네. 아 그랬구나. 네. 옥상에서 촬영한 게 우리 조민근 변호사님께서 네. 범죄 중대성 관련해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이게 내란죄가 너무 범죄가 중대하다 보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라는 취지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범죄의 중대성이 그 수사기관이 사실 인지를 해가지고 범죄명을 놓는 건 오로지 수사기관이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중대한 범죄를 인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근데 된단 이제 말이에요. 인지하는 범죄명이 법원에서도 관여를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된 범죄명이면 모르겠는데,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의 범죄명은 오로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정한 범죄명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영장 나오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모든 죄명은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를 해요. 그러니까 범죄 중대성이라는 요소가 검찰이나 공수처가 청구한 범죄명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명이라는 부분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게 계엄이라는 사태가 전 국민한테 중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중대성은 사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만 남았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너는 이렇게 혓바닥이 길어? 죄송합니다. 혓바닥이 내가 좀 짧아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입건하는 데 있어서 잘했다라고 보는 사람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반대 입장을 보면,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했고 사람이 다치거나 실제로 뭐 무력 사태나 항쟁이라던가 이런 거 발생하지 전혀 않았고 그 제도권 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왜 내란죄냐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실제로 국회에서 뭐 경찰이라던가 뭐 군인이 주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회의를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계엄 해제를 요구했고 계엄 해제했고 이런 것들이 다 생중계됐다고 하는 거는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사실 뭐 소명이 됐다거나 입증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장한 군인들이 총을 메고 그 상태에서 국회 유리창을 두드려 깨가지고 들어가는 장면.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어쨌든 뭐 군인들이 총을 쏘진 않았지만 무장을 한 상태에서 따라서 뛰어가는 장면. 이런 장면이 중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저는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발표를 하면 경찰과 이제 그 군인들을 그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지휘하기 때문에 말을 듣고 지휘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 어차피 송 변호사님하고 저의 생각은 접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영상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드가 저는 좀 어렵다고 그럼에도 보거든요.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왜 발부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라가 점점점 더 개판이 되고 지금 이 모든 거는 법률적인 쟁점만보다도 정치적인 이슈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 법률적인 그 판단은 또 네. 헌법재판소가 하고 네. 법원이 하고 또 사실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하고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건데 또 조민근 변호사님도 똑같이 구속영장 발부는 반대 의견이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유가 다르지만은 네.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생각이 또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생각이 다르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